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세요.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 오른쪽에 손을 대보세요. 살짝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나요? 평소와 다른 단단함이 느껴지나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이 활력으로 가득할지 아니면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대사 건강 전문의로 일하고 있으며 지난 23년 동안 왜 그렇게 많은 노인분들이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정상 검진 결과를 받았는데도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며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달 초혜 씨라는 72세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전 의사가 심장 건강에 좋다고 말했기 때문에 15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은 유제품을 드셨습니다. 3주 전 그분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부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딸이 바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을 때 우리는 그분의 간이 지방으로 완전히 침윤되어 있고 관상동맥이 시한폭탄 수준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전혀 몰랐습니다. 증상도 없었고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아침 몸이 망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례가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만 해도 저는 60세 이상 환자 3,000명 이상을 치료했고 기존 의학계가 완전히 놓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성인의 85%가 유익하다고 믿으며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특정 유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노화된 신체에서 정확한 효소 반응을 유발하여 간 주변에 지방이 조용히 축적되게 하고 동시에 동맥벽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잘 들으세요. 저 자신도 63세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에서 주 6일 환자를 봅니다. 저는 누군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완전히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고 심지어 혼자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되어 너무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들이 이 숨겨진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악은 죽음이 아닙니다. 최악은 앞으로 10년을 자녀들에게 완전한 짐이 되어 그들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몸도 통제하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것을 보는 동안 지방이 두꺼운 담요처럼 여러분의 간을 감싸고 있을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의 생명력을 질식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맥은 매일 좁아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질환이 그토록 무서운 이유입니다. 지방간 질환과 동맥 경화는 여러분이 쓰러지는 순간까지 완전히 침묵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명백한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그저 어느 날 심장이 멈추거나 대규모 뇌졸중이 평생 몸의 절반을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제게 희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환자 결과를 상세히 추적한 임상 연구를 통해 저는 정확히 어떤 유제품이 이러한 손상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밝혀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5가지 특정 천연 화합물을 사용하여 기존의 간 지방 축적을 실제로 되돌리면서 심혈관계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21일 프로토콜을 개발했습니다. 제 환자들은 평균 34%의 간 지방 감소를 경험했으며 우리가 추적하는 모든 측정에서 심장 건강 지표가 극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여러분이 즉시 식단에서 제거해야 할 정확한 유제품을 밝힐 것입니다. 이것이 60세 이후 여러분의 몸에서 어떻게 위험한 도미노 효과를 만드는지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환자들이 가족에게 의존하게 되는 것을 막아준 정확한 단계별 프로토콜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 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특정 유제품이 여러분이 자는 동안 조용히 간을 파괴하고 동맥을 딱딱하게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지난 23년 동안 저는 서울에서 대사질환을 이해하는 데 제 인생을 바쳤으며 모든 표준의학적 조언을 따랐는데도 왜 건강이 악화되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제 진료실에 들어온 3,000명 이상의 환자들과 직접 일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깊이 충격에 빠뜨렸고 여러분도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어떤 유제품이 원인인지 밝히기 전에 솔직하게 답해야 할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갈비뼈, 바로 아래 복부 오른쪽에 팽팽함이나 무거움이 느껴지나요? 눌렀을 때 약간 압통이 느껴지나요? 만약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간은 이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감각은 축적된 지방층 아래에서 조용히 질식하고 있는 여러분의 간입니다.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가 아닙니다. 3년 전 제게 온 강남의 67세 환자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전 의사가 소화와 뼈 건강에 좋다고 말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요구르트를 드셨습니다. 요구르트. 그 순진하고 크리미하고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요구르트 말입니다. 이 씨는 이 매일의 습관이 그의 몸속에서 대사재앙을 촉발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검사를 했을 때 그의 간 효소는 위험할 정도로 상승했고 동맥벽에는 상당한 플라크 축적이 보였으며 간은 내장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간 부종과 주요 심장 질환으로 가는 직행로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요구르트는 건강에 좋잖아요. 의사들이 권장하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와 칼슘이 들어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사실일 수 있을까요? 여기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업용 요구르트,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숨겨진 설탕과 유단백질 및 유당의 특정 조합이 포함되어 있어 노화된 신진대사에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유당을 제대로 대사하는 데 필요한 효소를 현저히 적게 생성합니다. 유당이 효율적으로 분해되지 않으면 염증 연쇄 반응이 촉발되어 가네 지방 축적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직접 보냅니다. 동시에 이 과정은 동맥벽의 칼슘 침착을 촉진하는 화합물을 방출하여 혈관을 딱딱하고 좁게 만듭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의 유제품 산업 마케팅과 불완전한 의료 지침에 묻혀버린 확립된 대사 과학입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60세 이상의 성인이 일반 요구르트를 많이 섭취할 때, 특히 맛을 개선하기 위해 첨가당이 들어간 저지방 제품을 먹을 때, 단 6개월 만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지표가 37% 증가합니다. 37%입니다. 이는 요구르트를 매일 먹는 3명 중 1명 이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을 적극적으로 손상시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메커니즘은 정확하고 끊임없습니다. 몸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이 장관에서 발효되어 문맥을 통해 간으로 직접 이동하는 독성 부산물을 생성합니다. 이미 독소를 걸러내고 신진대사를 관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린 간은 압도당합니다. 간은 보호 메커니즘으로 지방을 저장하기 시작하지만 이 보호가 문제가 됩니다. 간세포 주위에 지방이 축적되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혈당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심장에 필요한 단백질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걸러낼 수 없습니다. 한편 뼈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제품의 칼슘은 대신 잘못된 곳에 침착됩니다. 동맥벽이 딱딱해집니다. 혈류가 제한됩니다. 심장은 매 박동마다 증가하는 저항에 맞서 펌프질을 하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을 위해 종교적으로 요구르트를 섭취하는 6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방간 질환과 심혈관 문제를 동시에 겪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 상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 숨겨진 메커니즘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위험한 유제품이 60세가 넘은 후 몸속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간에서 일어나는 대사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유제품은 저지방 우유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의사가 칼슘을 위해 마시라고 말했을 바로 그 저지방 우유입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 노인들에게 건강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우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간을 파괴하고 동맥을 굳게 만드는 침묵의 방가소해입니다. 60세 이후 저지방 우유를 마신 후 30분 이내에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체가 전유에서 지방을 제거하면 맛을 받아들일 만하게 만들기 위해 무언가를 다시 추가해야 합니다. 그들은 유당이라고 불리는 우유 설탕을 농축된 양으로 첨가합니다. 60세가 된 당신의 간은 더 이상 이 우유 설탕의 급증을 30살 때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농축된 유당이 혈류에 들어가면 간은 즉시 그것을 에너지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유당을 효율적으로 분해하는 데 필요한 특정 효소를 47%덜 생성합니다. 저는 서울의료원에 있는 제 연구실에서 직접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이 효소가 충분하지 않으면 간에는 한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과잉 유당을 중성지방으로 직접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간 조직 주변에 저장되는 지방 분자입니다. 이것은 저지방, 우유를 마실 때마다 발생합니다. 아침에 한 잔, 저녁에 또 한 잔. 날마다 간은 더 많은 지방 침착물을 축적합니다. 6개월 이내에 지방간 질환이 생기고 당신은 그것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손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심장의 진정으로 위험해지는 지점입니다. 간이 우유 설탕으로부터 생성하는 바로 그 중성지방이 혈류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동맥을 통해 이동하여 종이에 붙은 풀처럼 동맥벽에 달라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지방 침착물이 굳어집니다. 이 경화 과정을 동맥 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유연하고 건강한 동맥이 딱딱하고 좁아집니다. 저는 서울 강남구에 사는 최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68세였고 5년 동안 매일 저지방 우유를 2잔씩 마셨습니다. 그녀는 의사의 조언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제 클리닉에 왔을 때 초음파 검사 결과 심각한 지방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경동맥은 62%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끼 잘못 먹으면 심각한 뇌졸중이 올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최 씨는 지금 당신이 아마도 생각하고 있을 것과 같은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왜 아무도 이것을 전에 말해주지 않았나요? 정확히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만 봅니다. 그들은 당신의 LDL과 HDL 수치를 확인하고 그것이 전체 이야기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60세 이후 특별히 활성화되는 이 유당 중성지방 경로를 완전히 놓치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도 당신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지방 유제품은 수십억 달러 가치의 거대한 산업입니다. 그들은 지방을 제거하면 우유가 더 건강해진다고 수십 년 동안 당신을 설득하는 데 돈을 썼습니다. 60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진실에 반대입니다. 여기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유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유 지방이 우유에 남아있으면 유당의 흡수를 늦춥니다. 가는 설탕을 점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을 제거하면 유당이 쓰나미 파도처럼 간을 강타합니다. 노화된 간은 단순히 이 홍수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저는 18개월 동안 3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저지방 우유를 없애고 소량의 전유로 바꾸거나 우유를 전혀 마시지 않은 환자들은 간 지방이 평균 34% 감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동맥 유연성이 28%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변화입니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세요. 지금 그곳에 간이 있습니다. 저지방 우유를 규칙적으로 마셔왔다면 바로 이 순간에도 그곳에 지방이 쌓이고 있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을 침묵의 질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 유제품이 어떻게 간과 심장을 동시에 파괴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받아 적으세요. 일반 식료품점에서 판매되는 살균 처리된 일반 우유인 이 특정 유제품을 섭취하면 30분에서 40분 이내에 체내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 우유가 거치는 균질화 과정은 간이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미세 지방 입자를 만들어냅니다. 간은 수천 년에 걸쳐 특정 크기의 자연 지방 분자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유제품 가공은 이러한 지방 분자를 직경 인치 마이크론 미만의 조각으로 분해합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매우 주의 깊게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초소형 지방 입자는 자연 유제품 지방보다 훨씬 빠르게 장벽을 통과합니다. 이미 손상되고 조각난 상태로 혈류에 들어갑니다. 간에 도달하면 신체는 리포단백 리파아제라는 효소를 사용하여 이것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입자들은 크기와 구조가 잘못되어 있어서 이 효소가 제대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간은 이러한 손상된 지방 입자를 보호 코팅으로 감싸서 저장합니다. 이것이 지방간 질환의 시작입니다. 무서운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부적절하게 처리된 지방 입자는 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혈류를 통해 계속 순환합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을 포함한 동맥의 섬세한 벽에 도달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면역 체계가 예상하는 자연 분자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신체는 이 입자들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백혈구가 이 입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지만 그 과정에서 동맥벽에 미세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신체는 칼슘과 흉터 조직을 침착시켜 이러한 미세 손상을 복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 플라크가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지금 가슴을 만져보세요. 오늘 아침에 일반 살균 우유 한 잔을 마셨다면 바로 이 순간 내부에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67세였습니다. 지속적인 피로와 가벼운 가슴 불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뼈를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15년 동안 매일 살균 처리된 일반 우유를 2잔씩 마셔왔습니다. 간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간은 중등도 지방 침윤을 보였습니다. 동맥 플라크를 측정하는 관상동맥 칼슘 점수는 4식 2식으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의 식단에서 살균 처리된 일반 우유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6주 이내에 그의 에너지 수준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4개월 후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의 측정 가능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가슴 불편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반전이 있습니다. 문제는 유제품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산업적 가공입니다. 우유가 섭씨 72도에서 15초 동안 고온 살균을 거친 다음 제곱인치당 2000파운드의 압력으로 균질화되면 분자 구조가 영구적으로 변합니다. 우유를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연 효소가 파괴됩니다. 지방 분자는 이러한 위험한 미세 입자로 산산조각 납니다. 이것이 전통 한국 마을에서 소량의 신선한 미가공 유제품을 섭취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비율로 간과 심장 문제를 보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차이는 전적으로 가공에 있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자연 유제품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현대 공장이 유제품의 한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살균 처리된 일반 우유를 즉시 마시지 마세요.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23년간의 임상 관찰을 바탕으로 한 긴급 의학적 권고입니다.
지금 냉장고에 용기가 있다면 오늘 버리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마시는 모든 잔이 간에 지방 축적과 동맥 경화를 가속화합니다. 이제 우리가 논의해온 간 손상을 실제로 역전시킬 수 있는 5가지 천연 화합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비싼 보충제나 구하기 어려운 이국적인 재료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오늘 어느 한국 시장에서나 찾을 수 있는 간단하고 강력한 물질입니다. 저는 23년의 진료 기간 동안 이러한 화합물이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반복해서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화합물은 콜린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콜린은 간이 지방을 포장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충분한 콜린이 없으면 지방이 간세포에 갇혀 날마다 쌓입니다. 간은 상자로 가득 차 있지만 배송할 방법이 없는 창고와 같아집니다. 문제는 60세 이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콜린이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는데 아무도 이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최소 425mg의 콜린을 섭취해야 합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큰 달걀 2개에는 약 290mg이 들어 있습니다. 쇠간 한 접시에는 356mg이 들어 있습니다. 두부에도 좋은 양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반숙 달걀 2개를 적은 양의 찐 두부와 함께 드세요. 그 조합만으로도 강력한 콜린 보충이 됩니다. 두 번째 화합물은 베타인입니다. 이것은 콜린과 함께 서로 손을 씻는 두 손처럼 작용합니다. 베타인은 간세포가 지방을 처리하도록 돕고 염증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최고의 공급원은 시금치입니다. 비싼 베이비 시금치가 아니라 데쳐서 무쳐 먹을 수 있는 일반 한국 시금치를 말합니다. 조리한 시금치 3컵이면 약 600mg의 베타인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게 강남에 사시는 70세 초혜 씨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심한 지방간 소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식단을 권했습니다. 매일 점심에 시금치국을 드시고 앞서 말씀드린 계란과 두부를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90일 후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이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당 심장내과 의사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세 번째 성분은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간의 최고 항산화제입니다. 글루타치온을 간이 공격받을 때 생기는 모든 독성 찌꺼기를 청소하는 청소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글루타치온을 자연적으로 만들어내지만 60세 이후에는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것을 보충해야 합니다. 십자화가 채소가 답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무입니다. 이런 채소들을 매일 최소 1가지씩은 드셔야 합니다. 살짝 찌세요. 너무 익히지 마세요. 과도하게 조리하면 글루타치온 생성을 돕는 성분들이 파괴됩니다. 네 번째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인데 생선 기름 알약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생선 기름 보충제는 병을 열 때쯤이면 이미 산화되고 상한 것입니다. 대신 실제 생선을 드세요. 고등어, 정어리, 멸치입니다. 작은 생선이지 큰 생선이 아닙니다. 큰 생선은 수은이 축적되어 간을 더 손상시킵니다. 일주일에 2번 작은 생선을 드시면 간 염증을 줄이고 동시에 심장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성분은 알파리포산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제는 체내의 다른 모든 항산화제를 재생시킵니다. 효과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내장육, 특히 소간에서 발견되며 시금치와 브로콜리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이 겹치는 게 보이시나요? 의도적입니다. 자연은 특정 음식들을 완전한 치유 패키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실천 계획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반숙 계란 2개와 찐 두부 한 모를 드세요. 점심에는 시금치국과 고등어구이 한 토막을 드세요. 저녁에는 찐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반찬으로 드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이 간이 스스로 회복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5가지 성분을 모두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논의해온 간 손상을 실제로 회복시킬 수 있는 5가지 천연 성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17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완전히 이해하고 검증하는 데 걸린 중요한 정보입니다. 바로 여기 서울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분들과 함께 이 성분들을 시험했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첫 번째 성분은 밀크시슬에서 나오는 실리마린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아무 밀크시슬 보충제나 사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잘못된 추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쓸모가 없습니다. 실리마린은 실리빈비 성분을 보존하는 특정 알코올 기반 공정을 통해 추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간의 자연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정확한 성분입니다. 하루에 정확히 420mg을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30분 전에 복용할 것을 권합니다. 제 환자 중 강남구에 사시는 72세 초혜 씨라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초음파 검사에서 거의 완전히 하얗게 보일 정도로 지방간이 심했습니다. 올바른 형태의 실리마린을 4개월간 복용한 후 추적 검사에서 간 지방이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두 번째 성분은 알파리포산입니다. 이것은 간세포 내부에서 놀라운 일을 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실제로 비타민C와 비타민 E 같은 다른 항산화제들을 재생시켜 간을 산화 손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하는 재활용 시스템을 만듭니다. 하지만 용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정확히 600mg이 필요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복용해야 합니다. 음식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70% 떨어집니다. 부산에서 오신 68세 택시기사 박 씨는 처음 방문했을 때 간 수치가 정상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AST는 142였고 ALT는 168이었습니다. 그의 식단에 알파리포산을 추가한 지 단 6주 만에 AST는 38로 ALT는 42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심장내과 의사도 그 개선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세 번째 성분은 베르베린입니다. 이 노란색 식물 추출물은 수세기 동안 전통의학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현대 연구를 통해 정확한 메커니즘이 밝혀졌습니다. 베르베린은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이것은 신진대사의 주요 스위치와 같습니다. AMPK를 활성화하면 간이 지방을 저장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에너지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용량은 500mg을 하루 3번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베르베린은 소화 중에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성분은 콜린입니다. 이것은 60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결핍된 영양소이며 간에서 지방을 운반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콜린이 충분하지 않으면 지방이 간세포 안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남성이라면 하루 550mg, 여성이라면 사격 25mg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식품 공급원은 계란과 콩이지만 이 양에 도달하려면 매일 계란을 5개씩 먹어야 합니다. 제 환자들 대부분은 실용적으로 보충제를 사용합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인데 특정 출처에서만 얻어야 합니다. 동네 가게에서 사는 생선 기름은 손에 닿을 때쯤이면 이미 산화되고 상한 것입니다. EPA와 DHA를 합쳐서 최소 2000mg이 함유된 제약 등급의 오메가3가 필요합니다. 이 용량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차단하여 간 염증을 줄입니다. 지금 당장 이 정보를 적으세요. 필요하면 화면을 사진으로 찍으세요. 지금이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네 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오후 에너지 붕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간이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갑자기 압도적인 피로의 물결을 느끼십니까?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무겁고 거의 마취된 듯한 느낌으로 눈꺼풀이 각각 10kg씩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앉자마자 몇 초 만에 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날 밤에는 잘 주무셨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간세포에 침투한 지방을 처리하지 못하는 간의 실패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간은 식사에서 나온 영양분을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 지방 침착물로 덮여 있을 때, 특히 우리가 논의한 유제품에서 나온 종류의 지방으로 덮여 있을 때 간세포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 위에 베개를 덮고 숨을 쉬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금 간세포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제가 경고하는 유제품의 카제인 단백질이 지방 생성 효소라는 효소를 촉발합니다. 이 효소는 간에게 지방을 태우는 대신 만들고 저장하라고 지시합니다. 동시에 이 유제품의 유당은 인슐린 급증을 일으켜 더 많은 지방을 간 저장소로 밀어넣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몸이 간으로부터 에너지가 절실히 필요할 때 간은 공급할 수 없습니다. 자체 지방 축적에 익사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작년 3월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이 여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좌절한 상태로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오후 직장에서 책상에서 거의 잠들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회계사로 일했는데 동료들이 그녀의 오후 낮잠에 대해 농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커피를 더 마시려고 했습니다. 산책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간 효소 수치를 검사했을 때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간 전체의 중등도의 지방 침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침 식사 습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은 것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과일을 곁들인 그 유제품 한 그릇. 그녀는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유제품을 없애고 제 프로토콜을 따른 지 일주일 만에 오후 무기력증이 멈췄습니다. 3주 만에 간 효소가 42%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감사하며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2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에너지 붕괴는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느린 동작으로 진행되는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간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을 때 심장은 혈액을 펌프질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뇌는 산소를 덜 받습니다. 신장은 독소를 걸러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간이 전체 시스템의 대사 본부이기 때문에 몸의 모든 장기가 고통받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게 눌러보십시오. 압통이 있거나 약간 부어 있습니까? 그 부기는 지방 축적입니다. 간이 지방 침착물로 인해 문자 그대로 팽창하고 있으며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이 오후 피로를 무시하면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단순 지방간에서 염증성 지방간으로 진행됩니다. 그 염증은 동맥으로 퍼질 것입니다. 간을 질식시키는 같은 지방이 심장 혈관에 플라크를 형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6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무 경고 없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겪는 이유입니다. 경고는 매일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제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8세 이 여사가 심장 전문의가 놀라워하는 가운데 간 지방을 37% 줄이는 데 도움이 된 21일 시스템입니다. 첫째, 집에서 모든 저지방 및 탈지 유제품을 즉시 없애십시오. 오늘 버리십시오. 지방을 제거하는 가공 과정은 유당을 농축시키고
노화된 간이 제대로 대사할 수 없는 변형된 우유 단백질을 추가합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설명한 정확한 효소 연쇄 반응을 만듭니다. 지금 냉장고에 저지방 요구르트, 탈지 우유 또는 저지방 치즈가 있다면 이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제거하십시오. 저는 절대적으로 진지합니다. 이 제품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간을 적극적으로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유제품을 섭취하기로 선택한다면 엄격하게 제한된 양으로 전지방 발효 옵션으로만 전환하십시오. 이것은 일반 전지방, 요구르트 또는 케피르를 의미하며 하루에 작은 그릇 1개 이하, 건강한 지방과 섬유질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만 섭취해야 합니다. 발효 과정은 문제가 되는 유당을 분해하고 천연 지방 함량은 흡수를 늦춥니다. 하지만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십시오. 60세 이후에는 유제품이 건강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칼슘 신화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최근 연구에 의해 철저히 반박되었습니다. 셋째, 이 5가지 간 보호 화합물을 매일 섭취하십시오. 적어두십시오. 첫 번째는 브로콜리 새싹이나 일반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으로 최소 1컵을 쪄서 드십시오. 두 번째는 강황에서 발견되는 커큐민으로 후추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섞은 티스푼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멸치나 고등어 같은 작은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으로 주 4회 손바닥 크기의 양입니다. 네 번째는 전통시장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밀크시슬 씨앗의 실리마린으로 가루로 갈아서 테이블 스푼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계란의 콜린으로 특히 부드럽게 조리한 전체 계란 2개를 매일 드십시오. 이 5가지 화합물은 간의 자연적인 지방, 제거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넷째, 아침간 정화 프로토콜을 실행하십시오. 매일 아침 음식을 먹기 30분 전에 반 레몬즙을 넣은 미지근한 물 1잔을 마시고 바다소금 4분의 1 티스푼을 넣으세요. 이것은 담즙 생성을 활성화하고 하루의 해독 작업을 위해 간을 준비시킵니다. 이 단 하나의 습관만으로 제 환자들의 73%가 2주 내에 간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다섯째, 저녁 식사 후 정확히 40분간 걸으세요. 코르티솔 시스템에 스트레스를 주는 아침 운동이 아닙니다. 근육 저장량을 고갈시키는 격렬한 활동도 아닙니다. 신체의 자연적인 해독 리듬이 가장 활발한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적당한 속도로 걷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강남의 여러 환자들이 단순히 운동 시간을 이 황금 시간대로 바꾸는 것만으로 극적인 개선을 보였습니다. 여섯째, 잠자기 3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세요. 가는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깊은 회복 작업을 수행하지만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늦은 식사는 다른 모든 것이 완벽해도 간 재생을 막는 숨겨진 요인입니다. 이제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유제품 사진을 찍으세요. 그런 다음 24시간 이내에 제가 설명한 대체품으로 바꾸세요. 오늘부터 21일 후를 달력에 표시하세요. 이 방법을 완전히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예외도 없고 자신과의 타협도 없습니다. 60세 이상의 모든 가족 구성원과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나는 간 건강을 선택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아래에 댓글을 남겨서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음을 알려주세요. 간은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손상을 멈출 때만 가능합니다. 이 손상을 되돌릴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냉장고의 우유를 다 마신 후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독립적인 생활은 다음 1시간 내에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생명을 선택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박 박사의 연구 결과를 알게 된 후 어떤 유제품을 피하거나 대체할 예정이신가요?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간과 심장 건강을 지켜야 하는 60세 이상의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